정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세 칸을 이용한 명사, 동사, 명사를 이용한 간단한 문장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문법만으로 만드느라고 제약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세 칸을 기반으로 문장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장 쉬운 방법을 통해서 문장을 늘리는 방법을 일단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예전에 제가 그 앞 강의에서 문장을 늘리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요소가 바로 형용사와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용사는 명사에다가 막 양념을 치는 거라고 했죠. 명사에다 막 양념을 쳐서 명사 주변을 화려하고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형용사라면, 오늘 배울 거는 부사와 관련된 건데, 부사는 양념을 치기도 하지만 문장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추가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부사를 집어넣게 되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것을.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용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그 질문과 대답하는 방법으로 제가 질문하는 문장을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로, 너 영어 좋아하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너 영어 좋아하니? 이렇게. 그러면 like라는 동사가 먼저 떠오르셨어야 되는데, like는 제가 말했던 일반 동사이고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do를 꼭 사용하셨어야 됐죠. 그래서 Do you like English? 이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 영어 좋아하니? 그럼 제가 Yes, I do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궁금한 거야. 내가 영어 공부를 언제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너 영어 공부 언제 하니? 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 영어 공부 언제 하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언제 한다는 거 우리가 익숙하니까 when을 사용하면 되겠죠. when.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오답인 When you study English라고 하셨으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반 동사는 do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When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만드셨으면 제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이겠네요. 네, When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에게 언제 공부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침에 영어 공부해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세 단어인 I study English 다음에 아침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강조했던 세 칸이 벌써 다 차버렸어요. 세 칸이 다 차버려서 명사, 동사, 명사가 이미 I study English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the morning이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그냥 붙일 수는 없어요. 문장에 그냥 붙이게 되면 문법적인 오류가 돼요. 영어는 빈칸을 딱 요만큼만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명사를 하나라도 더 추가하려면 전치사라는 걸 붙이셔야만 됩니다. 전치사는 제가 늘 느끼기에 꼭 그 접착제 같은 느낌이에요. 접착제. 이미 빈칸이 다 채워졌잖아요. 세 칸이 다 채워진 데다가 명사를 하나 붙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은 안 돼. 풀을 발라야지. 그래서 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영어에서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바르면 거기다가 명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study English 다음에 the morning을 그냥 붙이면 안 되고 앞에 in을 붙이시면 in the morning, 이렇게 아침에 영어 공부한다는 문장이 이 세 칸 뒤에 붙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익숙해요.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이라는 문장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in이 왜 붙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 설명해 볼래? 왜 여기 in이 붙니? 그러면
넌 morning이니까 앞에 in을 붙여야지 라고 대답할 거야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칸이다 찼잖아. 명사 어떻게 더 들어가? 풀 발라야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풀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 종류가 많아요. in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at, on, in 이런 것들도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뭐 between, under, over, on 이런 것도 있고, behind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 혹은 뭐 for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뭐 각자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빈칸이가 차면 전치사를 붙여야만 명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 너가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해졌어. 그래서 너 영어 공부 어디서 하니?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질문해보세요. 너 영어 공부 어디서 하니? 만드셨나요? 문장 만드셨나요? 지금쯤이면 만드셨어야 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사용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봤으면 상대방에게 너 영어 공부 어디서 하는데? 이런 질문이 되죠. 그럼 내가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집에서 하니까 home을 쓰죠. home. 집이니까 home. 근데 home도 그냥 쓰면 안 돼요. 풀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I study English at home. 이렇게 at을 붙여주면 home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대방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한 번에 길게 얘기해주면 편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그냥 미리 한 번에 쭉 얘기해주면 편해요. 그러면 이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나는 엄마랑 집에서 아침에 영어 공부해. 난 엄마랑 아침에 집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혼란스럽죠? 단어가 너무 많아. 엄마랑 집도 나왔지, 영어도 있지, 아침도 있지, 막 섞여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무조건 세 칸을 채우고 시작해야 돼요. 세 칸을 채운 다음에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엄마랑 집에서 영어 공부를 아침에 하는데, 거기에 세 칸은 바로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입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해. 그게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I study English를 일단 채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I study English. 엄마랑 with my mom. 어디에서? At home. 언제? In the morning. 그래서 I study English with my mom at home in the morning 이라고 하시면 그 모든 정보를 상대방에게 한 방에 다 줬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너 엄마랑 아침에 영어 공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다음에 질문이 다른 걸 하겠죠. 뭐 다른 것들을. 하지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영어가 왠지 익숙해 보여요. 저 사람 왠지 영어를 잘해 보여요. 왜? 한 번에 길게 얘기했거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전치사에다 그냥 뒤에 정보를 던지면 되는데, 늘 말을 하거나 뭔가를 표현할 때 뒤에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영어가 상당히 익숙하구나, 이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붙이는 뒤에다가. 하지만 그런 거 붙일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붙여나가시면 돼요. 앞에 주어, 명사, 동사, 명사를 만드신 다음에 던질까? 추가할까? 그럼 추가해야지. 전치사, 명사. 더 추가할까?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만드는 연습을 평소 때 머릿속으로 해가면서 문장을 만드시는 훈련을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장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녁을 먹을 건데 그 가족들하고 그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생일에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일에 가족들과 저녁을 식당에서 먹습니다를 영어로 해보세요. 드디어 할 때가 됐네요. 나는 저녁을 가족들과 식당에서 생일에 먹습니다를 문장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직접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 많은 동영상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부분은 적은 것 같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배운 건 써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도록 같이 문장을 만들어 나가듯이 저도 시간을 드리고 저도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나요? 일단 3칸 채우셨나요? 3칸? 뭘로 채우셨나요? 난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채우셨으면 일단 성공입니다. 난 저녁을 먹는다. 먹는다를 주로 it을 쓰는데 이런 런치나 저녁 같은 이런 식사에는 have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I have dinner 이렇게 만드셨으면 일단 난 저녁을 먹는다가 완성이 됐네요. 그럼 하나씩 채워가면 되죠. 나 저녁을 먹어. 누구랑? With my family. 어디에서? At the restaurant. 언제? On my birthday. 이렇게 하시면 내가 생일에 식당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는 뜻이 됩니다. 문장은 길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3칸을 채우고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해 나가면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문장 같았지만 결국엔 3칸 채우고 전치사하고 명사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이 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정도만 더 만들어 볼게요. 샌드위치 먹을 건데 어디서 먹을 거냐면 매점에서 점심으로 샌드위치 하나 먹어보죠. 커피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매점에서 커피랑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었어.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칸 채워야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나요? 내가 무슨 행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I ate. 뭘 먹었어? 뭘 먹었나요? I ate a sandwich. 칸이 닫혔네. 칸이 닫혔어. 이제부터는 전치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I ate a sandwich. 뭐랑 먹었어요? 커피랑. 커피 명사니까 같이 먹었다. 그래서 with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ate a sandwich with coffee. 뭘로? 점심으로. For lunch. 어디에서? At the snack bar 라고 하시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I ate a sandwich with coffee for lunch at a snack bar 라고 하시면 문장이 완성되는데 저도 중간중간 생각나는 단어를 지금 말을 던지는 건데 뭐 이렇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많이 틀리죠. 그 표현에서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을 해야 돼요. 써먹어야 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틀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런 거 저런 거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들을 때 뭐 그런 거 틀리냐 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꽤 하는구나. 뭐 많이 늘었네. 실수는 좀 문장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듯이 평소 때 완성되고 이만큼 다 배우고 나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언제 시작해요? 늘 늦습니다. 그렇게 하면 늘 지금까지 배운 거 이 정도 배운 것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어는 정말로 너무 중요해서 솔직히 다양한 걸 접해보세요. 유튜브에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 뭐 너무 좋은 공부거리들이 많아요. 쉐도잉도 있고, 쉐도잉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쉐도잉만 하는 건 안 좋아요. 쉐도잉만 하게 되면 거기 있는 표현만을 배우게 되니까. 하지만 쉐도잉은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어휘 배우게 되죠. 발음도 늘게 되죠. 그리고 리스닝도 늘게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영어 공부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는 거를 원해요. 근데 뭐 어떤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뭐 영어 잘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것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봐라. 시간이 되는 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도 봤다가 드라마도 봤다가 책도 읽었다가 말도 해봤다가 노래도 듣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기를 권장해요. 그 중에 만약에 본인하고 맞는 게 있으면 그걸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요. 남들이 뭐 미드를 봐서 영어 잘하다. 미드를 내가 안 좋아하면 그거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하기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영어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영어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미드를 좀 좋아해서 미드 좀 많이 봤는데 그게 아무나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봤는데 몇 번 보고서는 그냥 포기하세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재밌게 본 미드도 그 사람 재미가 없대. 그러면 그거를 미드는 최소한 한 5-6번 이상 봐야지 그게 효과가 좀 있는데 한두 번 만에 지쳐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양한 거 접해보시고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영어로 하시는 게 영어를 오랫동안 길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